네,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분을 모셔봤는데요. 아마 시황 코너 말고 일부에서 저희 네. 이미 한번 출연을 하셨었습니다. 오늘은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 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저희 삼프로 TV 첫 방송 이후에 네. 뭐 주변에 변화가 있습니까? 방송 잘 봤다는 말씀 좀 많이 들었고요. 그래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참 좋았겠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오늘도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은 장이 좋으니까 응원할 만한데 네. 자, 전반적인 우리 장 좀 뜨겁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 여전히 코스피입니까? 코스닥은 잘 안 올라요? 그래도 오늘 코스닥이 2023년 8월 1일 이후에 처음으로 950선을 돌파를 하면서 이제 심리적으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천쌍에 대해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다 보니까 또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특징적인 게 조방원 섹터가 다시 또 부활하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전력기기도 그렇고 조방원 섹터가 다시 부활하면서 코스피 위주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로봇주가 지난주 굉장히 강했잖아요. 로봇주가 살짝 쉬어가고 자율주행이 쉬어가면서 그 틈새를 또 누가 채우고 있느냐?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또 스페이스 X 관련돼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채워주고 있는 만큼 또 코스닥도 순환매 잘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의 매력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양시장 모두 그래도 순조롭게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 다 빨간불이에요. 네. 네, 그중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조방원 중에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10% 넘게 상승 중인데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건가요? 네, 오늘 이슈가 나오기는 나왔어요. 일단 미국의 원전주들이 좀 강하게 시세를 끌어줬고 그리고 SMR 국가전략기술 지정 기대감이 시장에서 좀 부활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시세가 강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재료가 좀 겹겹이 많이 쌓여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때 이제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횡보 흐름들을 지속적으로 보였는데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투자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선 아니 풍력 발전 관련돼서 수주도 나왔고 빅테크 관련돼서 가스터빈 수주도 나오고 물론 시장에서 이미 예측했던 부분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빅테크 수주인데 왜 안 갈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꽤 길었어요. 네. 근데 그런 부분 가운데서 우리가 전력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계속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스 터빈 관련돼서도 수주는 이어질 것이고 뭐 증권사에서도 지금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갈 수 있는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왔는데도 주가가 안 움직이다가 결국 뭐 국가 관련돼서 SMR 국가 전략 기술 이슈도 나왔고 미국의 원전주들이 사실 미국 원전주들 잘 살펴보시면 생각보다 추세가 막 좋지는 않아요. 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고 특히 SMR 관련돼서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뭐 오클로라든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추세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관련돼서 이제 상승세로 좀 추세가 돌리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전주들도 이제 경고 딱지도 뗐고 그리고 그동안 켜켜이 쌓여 있었는 재료가 이제는 좀 가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라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시세 흐름은 저는 좀 이상하지는 않다. 그래서 10%대 지금 시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뭐 차트로 본다 하더라도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 횡보했어요, 옆으로. 계속 횡보하다가 꽤 오랫동안 행보를 했네요. 꽤 오랫동안 몇 달 동안 횡보를 했고요.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부분은 결국에는 8만 원의 박스권을 돌파를 오늘 해줬다라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저항대로 작용했던 이 가격대가 돌파가 됐다라는 것은 매물 소화를 했다라는 거고 또 오늘 외국인 매수세도 같이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붙어줬다라는 것은 충분히 추세 자체가 돌려졌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서 저는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살펴봐야 될 이슈가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 중이잖아요. 네. 아까 백인재 부센터장님은 살펴봐야 될 업종으로 엔터주 말씀하셨는데 중국 국빈 방문 관련주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엔터주도 있을 거고요. 화장품도 있을 거고 카지노도 있을 거고 지금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라든지 지금 총수들도 같이 가기 때문에 관련돼서 MOU라든지 이런 협력에 대한 이제 산업적인 그런 부분들도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먼저 지난주에
움직였던 게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 엔터, 화장품 앞서서 말씀드렸던 섹터들이 있었지만 좀 한 가지 아쉬운 건 제가 네. 지난번에 엔터즈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서 한알령은 너무 기대를 크게 하진 말자. 대신에 하이브를 봐야 되는 이유는 BTS 귀환과 그리고 뭐 빅뱅 이제 완전체라고 해도 3인이긴 하지만 엑소도 돌아오고 블랙핑크도 돌아오는 이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보자라고는 말씀은 드렸지만 오늘 한알령 해제 지연 전망 이슈가 또 나왔어요. 그러면서 엔터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물론 일시적으로 이런 노이즈에 좀 흔들릴 수도 있을 거라고 보이고 있고 또 중국 소비주들도 역시나 오늘 기를 못 피는 이유가 이 이슈 때문에 그렇다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너무 중국은 예측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특히 이 한알령 문화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방향성 자체를 예측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중국 소비주 안에서도 중국 시장 타겟보다는 세계적인 흐름으로 타겟해서 수익성을 잘 내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선별해서 보시는 게 저는 좀 더 우리가 좀 안전한 투자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과의 전면전 복원 뭐 기대가 있긴 하는데 어쨌든 주가의 테마는 약간의 좀 시세가 다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오늘 이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네. 자 그들의 끝은 어디인가? 그거는 뭐 코스피 지수의 타겟 프라이싱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전자는요, 제가 오기 전에 잠깐 보니까 우선주가 본주보다 좀 더 시세가 높네요. 네, 오늘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네. 7%대 상승이 나오면서 그러니까요. 이제 예전에는 우선주가 이제 괴리율이 발생하면 참 투자하기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좀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라던가 뭐 이런 우선주에 대한 이런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우선주가 이렇게 가는 건 요즘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 어떤 섹터의 종목들과 그런 종목들의 우선주가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통상 우선주들이 더 강한 시세를 보였던 게 시장 분위기에서 좀 형성되는 게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삼성전자가 워낙 강하니까 우선주도 좀 따라가서 연동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전자냐 닉스냐 이 글쎄 행복한 고민이어야 될까라는 게 계속 나오는데 어쨌든 전자와 닉스가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네,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도 있고 이제 8일에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삼성전자. 물론 이번에도 또 세론이 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마이크론도 주가 보면은 이번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 정도 올라오긴 했지만 마이크론의 시세가 정말 무섭게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랑 비교를 했을 때 근데 시장에서는 참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 부분이 뭐 HBM4 관련돼서도 마이크론이 뒤쳐졌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마이크론이 알고 보면 지금 HBM4 쪽으로 거의 다 네. 양산 준비 다 끝났다라는 얘기도 제가 듣기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물론 경쟁에 대한 부분들이 기업들 안에서는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이 메모리 기업들의 업황 자체는 실적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뭐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고 그 일정이 지금 며칠 남지 않았다라는 거 그게 주가의 흐름들을 계속 우상향 시켜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8일 날 보통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네. 투매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벤트 해소에 대한 물량도 상당 부분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 대세적인 흐름에는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이크론도 이번에 실적 발표 이후에는 살짝 원래 통상 뭐 실적 발표 이후에는 살짝씩 변동성이 유발이 되긴 하지만 결국 추세는 우상향을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뭐 매물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단기성 물량들을 소화하는 과정들은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추세와 흐름 자체를 바꾸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보유하신 분들에 있어서는 당연히 보유 관점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우리가 지금 결국 그런 피크가 어딜 것인가를 아직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의견도 많이 다르기는 한데 지금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 같은 경우에도 2027년이 가장 기업들이 수익성이 좋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제 투자 사이클이 또 시작이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계속해서 공급과 수급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투자 사이클이
빠르게 한 게 아니라 계속 지연이 됐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사이클적인 측면들이 더 지연된 만큼 이 호황기가 더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구간에서는 보유를 해야 될 구간이지 우리가 우려해야 될 구간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주가 흐름이 어때요? 오늘 한미반도체가 좀 주가 흐름이 대장격으로 상당히 좋은데 개별 이슈가 또 있었더라고요. 물론 지난주 시장에서 한미반도체를 보면서 지금 삼성전자가 한미반도체 쪽으로도 지금 HBM4 관련돼서 장비 수주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좀 있었거든요. 지난주에. 네. 그래서 오늘도 시세를 이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한미반도체가 우주항공 관련된 또 장비를 만들었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또 우주항공 쪽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반도체 좋은데 우주항공까지 얹어지면서 한미반도체가 지금 하드캐리를 하면서 전에 고점을 돌파를 해줬고 뭐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전공정 관련돼서 삼성전자 밸류체인 기업들의 시세가 오늘도 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고점을 찍고 살짝 음봉이 보이더라고요. 뭐 원익 IPS도 그렇고 유진테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약간 윗꼬리를 달거나 음봉 전환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크게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우상향하는 기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특징적인 건 확실히 지금은 삼성전자 밸류체인 기업들이 좀 더 시세가 강하다는 게 좀 네. 특징적인 것 같고요. 요즘 뭐 소부장 관련돼서는 오늘 그렇다고 해서 다 가는 건 아니에요. 오늘 좀 밀리거나 ISC라던가 뭐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은 살짝 생각보다는 주가가 좀 주춤하기도 한데 여전히 반도체 관련 장비 쪽이라든지 소부장 기업들은 저는 그 지난번에도 시세가 강했을 때를 보면 한동안 기판주들이 훅 하고 가고 한동안 삼성전자 밸류체인 기업들을 앞서서 말했던 전공정 기업들이 훅 가고 이런 식으로 그 반도체 장비 소부장 안에서도 계속해서 좀 쳐주는 흐름들이 달라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2차전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좀 다르게 시세가 갈 수 있다라는 점 보신다고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종목들 다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안에서의 순환매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네. 그렇게 좀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스페이스X 한번 볼까요? 관련주들 도무지 근데 스페이스X 그러면 우리 미래 말고 네. 관련주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스페이스X 관련하면 밸류체인 기업 보셔야죠. 네. 우리나라 안에서 지금 밸류체인 기업들이 가장 먼저 움직였고 네. 대표적인 기업이 스피어. 지난주에도 이제 상한가에 가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근데 이렇게 작은 종목이 저렇게 시세를 내면 네. 저거는 가진 사람들의 플레이 수밖에 없는데 네. 냉정하게 정말 냉정하게 저런 주식을 글쎄 이게 스페이스X가 IPO가 언제죠? 한 3분기인가요? 뭐 3, 4분기 내년 6월 내년이에요? 달부터 올해죠. 그쵸? 올해. 예. 6월 달부터 쭉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6월, 8월 정도로 시장을 그러니까요. 보는 것 한 같아요. 6개월 남았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이거 너무 이렇게 시세가 되면 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뭐 비슷하지만 네. 스페이스X의 밸류체인상의 이 종목들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예전에도 시세가 강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시세의 연속성은 굉장히 좀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반짝하고 오르고 그 이후에 주가가 조정이 들어가는 그 가운데 한 2, 3년 동안은 고개를 들 만한 딱 명분이 없었다라는 건데 네. 이번에는 저는 좀 다르게 보는 이유는 스페이스X가 지금 6월, 뭐 8월 이때 IPO를 준비한다라고 하지만 그 모멘텀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지금 우주 항공 관련돼서 뭐 민간 기업이 지금 진입을 하는 속도라던가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R&D 관련돼서 예산 집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봇과 마찬가지로 봤을 때 로봇을 2026년에 우리가 휴머노이드 양산의 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처럼 2026년은 우주항공 관련돼서 약간의 이제 도약을 하는 그 시기라고 보고 있고 지금 블루오리진이라던가 이런 굉장히 그 스페이스X와 경쟁 구도에 있는 기업들도 이번 연도에 다른 산업에 대한 확장 흐름을 가져가려는 그런 스케줄이 상당히 좀 구체화돼서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그럴 때마다 우주항공 관련돼서는 스페이스X라는 커다란 모멘텀을 가지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테마단이 움직일 수 있는 재료가 끊임없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테마주로 보시는 거는 맞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이 테마주로 보는 흐름 자체를 예전처럼 짧게 뭐 한 2, 3주 돌고 끝나는 이런 흐름이 아니라 한번 테마가 돌았다가 조금 쉬었다가 다시 테마가 도는 장기 테마 국면으로 들어가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길게 보실 필요는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 차트 좀 몇 개 볼까요? 왜냐하면 이 스페이스X가 네. 올해 좀 뜨거운 감자인데 보통 주도주가 되기 전에 테마가 된 다음에 주도주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지은 대표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이게 짧은 테마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저는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럼 만약에 주도주가 된다면 우리 일부에서 전래훈 부센터장이 넥스트를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도 해가지고 그러면 어느 종목이 좀 더 가능성이 높을지 물론 우리가 한참도 모르지만 지금의 이런 시세와 모멘텀을 보면 이 우주라는 게 주도주가 된다라는 가정을 강하게 깐다면 어느 업종으로 어느 종목으로 좀 추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저는 방산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방산이요? 네. 오. 우주항공 관련돼서 사실 저희가 방산주들 지금 뭐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오늘 방산주들 그 이슈로도 또 올라오고 있긴 한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누리호 4차 발사했을 때 네. 완전히 종합적으로 다 컨트롤 타워를 한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에도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한국항공우주랑 같이 해서 지금 국가 전략적으로 우주항공 관련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수주를 하나 또 따내기도 했어요. 물론 그 규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작기는 작아요. 규모는 작지만 지금 우주항공 관련돼서 신성장 동력 쪽으로 결국 우리가 우주항공이라는 그 모멘텀을 봤을 때 봐야 되는 게 발사체라든지 뭐 위성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이쪽을 봐야 되는데 현대로템 그리고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우주항공 관련된 사업을 다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가장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긴 한데 만약에 나는 이런 약간의 테마성 종목들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근데 우주항공 관련돼서는 뭔가 모멘텀을 갖고 있으면서 내가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런 투자처에서 좋은 거는 저는 방산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매출 비중 대비해서는 현저히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시장의 인식 자체가 우주항공 관련돼서 방산주들도 봐야 된다는 인식이 지금 개화를 했잖아요. 그러면 네.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우주항공 관련돼서 방산주 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 그리고 네. 만약에 나는 난 좀 그래도 이렇게 좀 유연하고 빠르게 좀 성과적인 부분을 보는 게 좋아라고 한다면 세아베스틸 지주라는 종목이 그나마 그 스페이스X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 중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가져갈 수 있고 변동폭에 대해서도 가장 좀 이게 세아베스틸 지주는 세아 특수강이라든지 이렇게 좀 그룹사 차원에서 같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세아베스틸 지주가 조금은 안전한 선택지가 밸류체인 안에서는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차트 한번 좀 볼까요? 왜냐면 이게 말씀을 쭉 들어보다가 의구심이 딱 생긴 게 네. 지난 1년 동안의 차트 흐름을 보면 작년에 코스피 지수가 언제부터 완전한 포모가 나타났냐라고 보면 9월이거든요. 네, 근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9월, 10월이 고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소외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소외되었던 잃어버린 3개월을 다시 들어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뭐 반대로 생각하면 시장이 안 좋으면 잃어버린 3개월이 아닌 잃어버린 6개월이 될 수 있겠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다시 좋아지고 그렇게 됐을 때 시장 안에서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깔고 가는 대표적인 또 섹터이기도 하잖아요. 이제 실적 시즌이 또 도래를 하고 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방위비 증액에 대한 이 사이클이 한 10년 동안은 지속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노후화된 지금 무기가 상당히 교체 수요가 상당히 높고 그리고 유럽 쪽이랑 미국 쪽에서 지금 무기를 비축하려는 움직임들이 강해지면서 공급망에 대한 불안감도 계속해서 지금 고개를 들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그럼 어느 나라를 채택을 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납기에 대한 기한 상당히 잘 지키고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있고 이런 쪽으로 봤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 이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에서도 또 대규모 수주 나왔는데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건 기술 이전을 이뤄내면서 지금 이번에도 수주를 받아냈거든요. 근데 그 흐름이 결국 유럽이라든지 중동 쪽에서 이런 기술 이전을 이뤄낸 수주이기 때문에 더욱더 확대되는 흐름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국방비 증액에 있어서 뭐 납기 기한이라든지 그리고 뭐 가성비란
이 단어가 항상 좋다라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가성비라는 그 무기를 가지고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앞으로도 저는 좋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조선주들이랑 좀 같이 연동돼서 또 원전이랑 같이 가더라고요, 방산주들이. 그래서 조방원이 그동안 꽤 오래 쉬었던 만큼 뭐 예전만큼 바닥에서 올라왔을 때만큼의 그런 퍼포먼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 흐름에서는 충분히 상방에 대해서는 더 열려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쭉 들어보면 거의 구간이 명간. 이제 네. 다시 한번 잊혀졌던 주도주 조방 원전 중에서 다시 한번 시세가 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지켜보죠. 네. 네, 그리고 6일부터 9일까지 CES가 열려요. 올해도 화두는 AI일 것 같은데 CES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현대차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요. 현대차예요, 역시 현대차인가요? 네. 근데 그냥- 너도 나도 다 현대차 얘기하니까 네. 이러면 또 잠깐 움직이다 말고 뭐 그러지 않나? 근데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네. 대한 뭐 기대감도 있겠지만 오늘 CES 일정 앞두고 대부분의 종목들 로봇들은 좀 많이 밀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론의 성격을 좀 가지고 가는 거고 현대차는 강하단 말이에요. 그럼 네. 현대차는 지금 관세 이슈 관련돼서도 물론 예전과 비교하면 예전에 0이었을 때와 비교하면 좀 부담이 되죠.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25에서 15로 결국에는 정리가 되었고 그리고 뭐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지금 모멘텀의 기대감도 있겠지만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와줬어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지금 양산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엄청난 대량 양산은 아니겠지만 바로 차량에 탑재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을 출시할 수 있는 이야기가 오늘 나왔고 오늘 그 이슈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한농화성 이런 종목들 다 끌고 올라가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돼서도 그렇지만 지금 뭐 결국엔 관세가 정리된 부분들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현대차는 통상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현대차는 좀 무겁고 현대차는 믿음이 잘 안 가고 너무 오랫동안 고생시켰어라는 이미지는 있으시겠지만 네. 뭐 배당도 있고 또 환율에 대한 상승 효과도 가져갈 수 있는 또 종목인 만큼 뭐 엄청난 퍼포먼스를 기대하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보다는 느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구간에서는 현대차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HM만도라든지 오늘 좀 많이 밀리더라고요. HM만도도 지금 원래는 그 CES 일정 때문에 굉장히 좀 강한 시세를 이어갔는데 로봇주들은 CES 일정이 지금 완전 임박이잖아요. 바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냥 로봇 중소형주들은 CES 일정 지나고 어느 정도 좀 매물 소화된 이후에는 다시 보시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현대차가 어느덧 보니까 한 30만 원 선에 네. 이제 안착하는 모습이네요. 이게 상당히 전고점이었죠. 뭐 비슷한 이제 매물대였는데 30만 원 선에 안착되는 듯한 모습이다. 자, 오늘 다 좋은데 그럼 뭐 하락하는 업종은 없습니까? 하락하는 업종은 오늘 뭐 대부분 좀 늦은 업종, 로봇주 오늘 말씀드렸고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사실 이번에 CES가 이제 피지컬 AI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그럼 결국에 시장에서 한동안 시세를 끌어갔던 게 자율주행이랑 로봇이었거든요. 근데 그쪽 관련주들 역시나 세론 흐름이 나오고 바이오 관련돼서도 좀 희비는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 관련돼서 상승 탄력이 강한 종목도 있고 오늘 생각보다 JP모건 헬스케어를 좀 등에 업고 가는 종목은 가는데 또 이 안에서도 아쉬운 종목들은 좀 아쉬운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중국 소비주 관련돼서 엔터, 한알령해제 지연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JYP 엔터라던가 금요일날 올라왔던 상승분을 좀 반납해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중국 소비주들 그리고 로봇주, 자율주행 이쪽에 살짝은 아쉬운 흐름 나오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아쉽죠. 뭐 추세가 완전히 돌아갔다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의 기점으로서 하방 지지력이 얼마나 생기는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전장 주목해봐야 될 이슈들 쭉 살펴봤는데요. 저희 마지막 단골 질문입니다. 네. 오후장 투자 전략 세워봐야 되는데요. 오후장에는 어떤 점들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오늘
오후장에는 이 흐름이 지속적으로 둔화가 되지 않고 이 힘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지금 시세를 이어갔던 섹터가 계속 강할 가능성이 있어요. 오후까지. 근데 외국인 수급이 그대로 받쳐주고 그리고 여기에 이 흐름 자체가 이 흠의 크기 자체가 둔화되지 않느냐가 시장을 좀 가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데 힘의 지속성 이거를 한번 보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시기 전에 HTS로 우리 수급 주체 한번 볼까요? 왜냐면 수급을 안 봤네. 외국인이 다시 돌아왔나요? 네, 외국인 수급을 한번 보시면 네. 외국인 수급 돌아온 것 같았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거래소를 상당히 많이 담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800억을 매도를 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아까 CES 일정이라든지 그리고 중국 소비주 관련돼서 지금 좀 밀리는 그런 종목들 때문에 약간의 매도세 나오는 것 같고요. 항상 그렇지만 개인 투자자분들과 외국인 참 수급은 항상 반대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의 양상을 띠고 있는데 그래도 요즘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워낙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또 현명하게 아마 차익 실현을 하신 물량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의 수급은 좀 갈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1조 정도 코스피 담아내면서 전체적으로 수급적으로는 좀 우호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외국인이 한 1조 정도 우리 네. 지수를 사고 있네요.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우리 장이 뜨거울 줄이야. 그러니까요. 저 새해 첫 방송이잖아요. 저한테는. 근데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좋으니까 제가 다 기분이 날아갈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요. 자, 뭐 어쨌든 우리가 5자라는 것이 3에서 4자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계속해서 규모가 커질수록 속도는 빨라지니까요. 지금의 기세가 내일에도 이어지도록 우리 시청자분들의 재테크의 여정을 응원드리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거 있어요. 마지막으로. 빈센트는 여전히 여두사인가요? 아, 뭐 늘상 네. 보고서로 여전히 주도주를 사야 된다. 베네수엘라에도 여전히 주도주를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밥보다 투자 하나는 내일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